4월 23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시호 혼다코리아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죠. 올해 말을 기점으로 한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2003년 자동차 판매 법인을 세운 이후 꼭 23년 만이에요. 한때 수입차 판매 1위에 올랐던 혼다가 스스로 한국 시장의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업계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신차 출시가 뜸해지고 마케팅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이미 철수 가능성은 감지돼 왔다는 거죠. 돌발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균열이 마침내 표면으로 드러난 겁니다. 사실 혼다는 한국에서만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철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그 아래에는 일본 자동차 왕국 전체를 뒤흔드는 균열이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혼다가 어떤 회사였는지부터 짚어볼까요? 혼다라는 이름 뒤에는 항상 기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어요. F1에서 맥라렌, 레드불 같은 명문팀에 엔진을 공급하며 수차례 우승을 이끌었고 1970년대에는 미국의 머스킷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한 CVCC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차량용 내비게이션도 혼다 작품이에요. 혁신 타이틀을 셀 수 없이 거머쥔 회사였습니다. 일본에선 기술의 혼다, 마케팅의 도요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1997년에는 전기차 EV 플러스를 내놓았고 2000년에는 이족 보행 로봇 아시모를 세상에 선보였어요. 기술만 놓고 보면 혼다는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을 20년 전에 이미 시작한 셈입니다. 이런 저력을 등에 업고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했죠. 한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혼다의 성공 공식이 가장 잘 먹힌 시장이었죠. 2000년대 초반 한국 수입차 시장은 독일차의 동무대였어요. 혼다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3천만 원대 파격 가격의 어코드와 CR-V를 앞세웠죠. 수입차가 부유층만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처음으로 깨뜨린 브랜드가 혼다였습니다. 2008년에는 수입차 브랜드 최초로 연간 1만 대 판매를 돌파하며 시장 1위에 올랐어요. 이때가 한국에서도 글로벌에서도 혼다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점은 곧 내리막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혼다의 기술은 시대를 앞서갔지만 그걸 시장과 연결해 돈으로 바꾸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어요. EV 플러스는 리스 방식으로만 소량 공급되다 조용히 사라졌죠. 아시모는 10년 넘게 전시장 안에서만 걸어다녔고 2018년에는 추가 개발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혼다가 손을 놓은 그 자리를 지금 채우고 있는 건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현대차 산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예요. 혼다의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내연기관 기술에 강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수소사회라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죠. 배터리 전기차는 기껏해야 도시명 단거리 이동수단, 잘 봐줘야 수소시대로 가는 징검다리 정도로 여겼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오판이었어요. 혼다가 배터리 전기차를 깔보는 사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 유럽이 내연기관 퇴출에 시동을 걸었고 2017년 테슬라 모델 3가 전기차 대중화의 포문을 열었죠. 현대차는 아이오닉 시리즈로 전용 플랫폼을 구축했고 중국의 BYD는 가격 파괴로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혼다가 내놓은 전기차는 어땠을까요? 2017년 클래리티 일렉트릭의 주행거리는 약 140km, 2020년 혼다 2도 겨우 220km였습니다. 그 사이 테슬라 모델 3는 이미 400km를 넘겼고 현대 아이오닉 5는 500km 시대를 열고 있었어요. 가격은 비싸고 실용성은 떨어지니 소비자 입장에서 혼다 전기차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사실 일본차의 한국 이탈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어요. 스바루는 진출 3년 만인 2013년에 떠났고 미쓰비시도 같은 해에 영업을 접었습니다. 2019년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로 불매 운동이 터지자 닛산마저 2020년 12월 공식 철수했어요. 혼다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불매 운동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증발했고 한때 다시 1만 대에 도달했던 2017년 이후 연간 판매는 2022년 3,140대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70% 가까이 빠진 겁니다. 혼다코리아는 살 길을 찾으려 애썼어요. 2023년에 수입차 업계 최초로 전 차종 온라인 판매를 도입하고 하이브리드 비율을 끌어올리며 반등을 노렸죠. 덕분에 2024년 2,507대로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 했지만 2025년에는 다시 1,951대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혼다가 한국에 들여오는 차는 전량 미국 오하이오 공장 생산분인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수익 구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혼다의 2026년 1분기 판매는 211대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멈춘 거나 다름없어요. 혼다가 주저앉는 사이 같은 한국 시장에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BYD가 2025년 4월 첫 차량을 인도한 뒤 불과 11개월 만에 누적 1만 대를 돌파했어요. 수입차 업계 역대 최단 기록입니다. 혼다가 23년간 쌓아올린 누적 판매가 약 10만 8,600대인데 BYD는 1년 만에 그 10분의 1을 넘겨버린 거죠. 혼다의 위기는 한국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충격파는 일본 본토 혼다 본사에서 터졌어요. 2021년 미베 도시히로 신임 사장은 취임하면서 대담한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2040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꾸겠다는 것이었어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세계를 선도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죠. GM과 저가형 전기차 공동 개발에 나섰고 소니와 합작사 소니 혼다 모빌리티를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2024년에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에 10조 엔, 우리 돈 약 9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제로 시리즈라는 이름의 차세대 전기차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공장에는 생산 설비가 갖춰졌고 딜러 교육까지 마쳤으며 브로슈어, 인쇄까지 끝난 상태였죠. 그런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선에 섰을 때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됐고 연비 규제가 완화됐어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식은 겁니다. 유럽에서도 2035년 내연기관 전면 금지 계획이 사실상 철회되면서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절반 가격의 모델을 쏟아내며 글로벌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점유율은 올해 들어 이미 16%를 넘어섰죠. 여기에 미국발 관세 충격까지 겹쳤습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최대 27.5% 관세를 매겼고 15%로 내려오기까지 56일이 걸렸어요. 그 사이 일본 업체들은 하루 280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죠. 사방이 벽이었습니다. 2026년 3월 혼다는 결국 백기를 들었어요. 출시 직전이던 제로 살룬, 제로 SUV, 아큐라 RSX 등 세 종의 차세대 전기차 개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혼다의 자산 감액과 손실 규모는 최대 2조 5천억 엔,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에 달합니다. 1957년 상장 이후 69년 만에 첫 연간 적자예요. 이건 혼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대항마로 기대를 모았던 소니와의 합작 전기차 아필라 프로젝트도 함께 무산됐어요. 2026년 1월 세스에서 양산 직전 최종 모델까지 공개했는데 혼다의 전기차 전략이 백지화되면서 기술 자산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됐고 개발과 판매 모두 중단됐습니다. 소니의 디지털 기술과 혼다의 생산 기술을 융합해 테슬라에 맞서겠다던 일본 기술 동맹의 꿈이 한순간에 깨진 겁니다. 전기차라는 미래도 소니라는 파트너도 동시에 잃은 혼다는 다시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중심 전략으로 선회하며 현재 연간 100만 대 수준인 하이브리드 판매를 5년 안에 2배 이상인 20만 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어요.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한 배터리 라인 일부를 하이브리드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올인하느라 개발해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충분하지 않아서 당장 도요타나 현대차에 맞서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전기차에 모든 걸 걸었다가 손을 떼고 다시 하이브리드로 돌아가려 하니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어느 쪽에도 발판이 남아있지 않은 셈이죠. 이 상태로 혼자 버틸 수 없었던 혼다는 손을 잡을 상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혼다처럼 추락하고 있던 닛산이었어요. 2018년 카를로스 곤 회장이 전격 체포된 이후 지배구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래차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북미에서 과도한 인센티브 정책을 남발하며 브랜드 가치와 수익성이 동시에 무너졌죠. 결국 닛산은 2024 회계연도에 약 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5 회계연도에도 약 6조 1천억 원의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2년 연속 조 단위 적자예요. 벼랑 끝에 몰린 닛산은 공장 17곳 중 7곳을 닫고 직원 2만 명을 내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8년 만에 조기 퇴직 모집까지 시작했어요. 한때 세계 자동차 판매 6위였던 닛산이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던 혼다와 닛산이 둘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두 회사의 판매량을 합쳐야 겨우 현대 기아차에 필적하는 수준이었죠. 혼다 입장에서 닛산과의 합병은 사실상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엄밀히 보면 닛산이 혼다에 흡수되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닛산은 일본 2위라는 자존심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현장 중심의 혼다 문화와 관료주의적인 닛산 문화도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결국 합병은 무산됐어요. 각자 도생에 나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닛산은 적자를 막으려 요코하마 본사 건물과 공장까지 내놔야 했어요. 그런데 이건 혼다와 닛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쓰다도 24년 만에 직원 500명 희망퇴직을 발표했죠.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로 위기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혼다와 닛산의 위기는 관세나 정책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체질의 문제죠. 이런 패턴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도시바는 세계 최초로 플래시 메모리를 상용화하고도 그 가치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결국 삼성에 시장을 통째로 빼앗겼어요. 소니는 브라운관 기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LCD와 OLED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며 삼성과 LG에 TV 왕좌를 내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을 성공시킨 기술이 영원할 거라 믿었다는 거예요. 혼다와 닛산이 지금 정확히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일본이 멈춰있는 동안 판도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2025년 중국 완성차 업체의 글로벌 판매량이 약 2,700만 대를 기록하며 2000년 이후 25년 만에 국가별 1위에 오른 겁니다. 내연기관으로는 절대 일본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이
신에너지차에 일찍부터 올인한 전략이 결실을 맺은 거죠. 유럽과 미국이 전기차 정책을 되돌린 본심도 환경 논리가 아닙니다. 무리한 전환이 자국 산업을 중국의 통째로 넘길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작용한 거예요. 한국의 약진도 뚜렷했습니다. 혼다가 철수를 선언한 4월 23일, 현대자동차가 2026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매출 45조 9,389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아도 1분기 판매 기록을 경신했어요. 관세 부담으로 영업이익은 30.8% 줄었지만 하이브리드 중심 고부가가치 차종 확대로 외형은 오히려 성장했죠. 현대기아차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글로벌 판매 3위를 유지하고 있고 2위 폭스바겐과의 격차도 해마다 좁히고 있습니다. 혼다가 이제부터 키우겠다는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격차는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이 수소사회를 꿈꾸며 내연기관에 매달려 있는 동안 한국은 내연기관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끊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ID, SK온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했고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자산업이 무너진 자리에 삼성과 LG가 섰던 것처럼 일본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현대기아차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일본 자동차 왕국의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